어느 리그에서 뛰는지, 어떤 클럽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감독을 만나는지에 따라 한 선수의 커리어가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이야기할 선수가 딱 그렇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선 그저 그런 선수로 평가받다가 세리아로 이적하자마자 만개해버린 선수, 바로 스콧 맥토미니의 이야기입니다. 맥토미니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인연은 그가 5살일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시절엔 그저 공만 있으면 행복했고 경기 휘슬이 울리면 아무 생각 없이 경기에 빠져들곤 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맥토미니는 점점 스스로에게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론과 팬들에게 큰 기대를 받는 빅클럽 유수였음에도 그는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경기도 많이 뛰지 못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맥토미니의 신체적 성장 속도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너무 느렸다는 것. 2015년 초까지만 해도 170cm 정도에 불과했으니 말이죠. 이미 성인처럼 키가 큰 선수들 사이에서 맥토미니는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엔 다행히도 좋은 사람들이 가득했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키가 커질 거라는 가족의 응원, 산전수전 여러 유형의 유소년들을 겪었던 아카데미 코치진들의 관리,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단을 믿고 인내심을 보여준 맥토미니까지, 이렇듯 주변의 신뢰와 응원 속에서 멈춰있던 그의 시간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8살 무렵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170cm였던 그의 키는 어느덧 191cm까지 자라나게 됐죠. 더 나아가 자신이 겪었던 더딘 성장기를 놀랍게도 약점이 아닌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선수들보다 성장 속도가 4년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 전성기도 4년쯤 늦게 올 거라는 거죠. 어쩌면 38살이나 40살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7일 묵묵히 자신의 시간을 견뎌낸 그에게 보답하는 구단의 답은 바로 프리미어리그 데뷔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18 시즌엔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한 모든 대회에 출전하며 1군에서의 출전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었죠. 이런 유망주의 등장은 맨유 팬들에겐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맨유의 라커룸은 과거와 달리 어딘가 느슨해져 있었죠. 예전처럼 승리만을 갈망하는 선수들의 모습보단 젊은 선수들 사이에 가벼운 분위기가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맥토미니는 보기 드물게 올드스쿨의 정신을 가진 선수였죠. 훈련장에서도 경기장에서도 늘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했고, 이런 워크에식은 무리뉴 감독마저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맨유는 시즌이 끝나면 클럽 자체 시상식을 열곤 하는데요. 구단의 모든 관계자가 모여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선수들에게 여러 상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무리뉴는 한 선수가 그 어떠한 상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직접 새로운 상을 하나 만들었죠. 그 상은 바로 감독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뉴의 선택을 받은 주인공은 I think the dream of every boy that arrives in the club is to play for the first team. And when the dream becomes true, the next dream is to play big matches and to play Champions League and eventually to play for the national team. This player did everything in 5 or 6 months. So my player of the year has to be Scott McTominay. 팀이 불리한 상황일 때 그걸 뒤집는 결정적인 슈퍼플레이, 우리는 그걸 클러치 플레이라고 부릅니다. 맨체스터 더비에서 터진 그의 장거리골, 그리고 패배 직전 87분에 투입되어 불과 4분 만에 터뜨린 그의 동점골과 역전골. 이처럼 그의 클러치 플레이로 클럽이 소중한 승점을 얻어낸 순간은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맥토미니에겐 늘 따라다니던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유망주. 이 꼬리표가 붙었다는 건 냉정하게 맨체스터에서의 생활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순 없죠. 그렇다면 맥토미니는 왜 이런 가혹한 평가를 받아왔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로 6번 역할인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테나흐 감독이 부임한 이후 성실함과 훌륭한 인격만으로는 더 이상 구단의 계획 속에서 자리를 지켜내기엔 쉽지 않아 보였죠. 만약 테나흐가 그의 능력을 믿었다면 에릭센과 카세미르를 영입하고 이어서 암라바트를 데려올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또한 17세였던 마이누를 빠르게 1군 스쿼드에 포함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그는 확실히 수준급의 기술을 갖춘 선수가 아닌 건 사실이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인 부분은 뛰어날지 모르나
기술적, 창의적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약점을 보이고 있었죠. 쉽게 말해서 투박하고 공을 가졌을 때 정교함이 부족했다는 것.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지금까지 주로 뛰어왔던 수비적인 6번 역할은 맥토미니가 선호한 포지션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신의 강점은 박스로 침투해 상대를 위협하고 더 나아가 골을 넣는 것. 하지만 그런 역할은 이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맡고 있었고, 그렇다고 브루노와 공존하게끔 맞춤 전술을 짜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출전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는 끝까지 감독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저 묵묵히 경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의 투지와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 즉 경기 상황이 답답할 때마다 테나흐가 선택한 카드는 늘 맥토미니였습니다. 23-24 시즌엔 교체로 나오든 선발로 나오든 그의 클러치 플레이는 빛을 발했고, 리그에서 그가 따내준 승점만 무려 12점이었죠. 그렇게 리그 7골을 포함해 시즌 10골을 기록, 더 나아가 FA컵까지 들어올리며 맨유에 있는 동안 가장 뜨거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뜨거웠던 시간은 맨체스터에서의 마지막 불꽃이었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클럽을 위해 헌신했고, 맥토미니는 떠나는 그날까지 진정한 프로였습니다. 팬들이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 없는 선수였죠. 비록 그가 레전드로 기억되진 않겠지만 맨체스터를 사랑했고 또 맨체스터가 사랑한 선수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항구 도시 나폴리. 푸른 지중해를 마주한 이곳은 아름답고도 역동적인 도시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곳이 바로 맥토미니의 새로운 무대였습니다. 선수마다 맞는 리그가 다르고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듯이 콘테 감독은 맥토미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죠. 기본적으로 4-3-3 포메이션에서 좌측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맥토미니를 배치시켰는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건 공격 상황에서는 맥토미니가 여기까지 올라가 투톱을 이루며 이런 형태를 이루기도 하죠. 이처럼 콘테는 그에게 박스 침투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마치 돌격대장 같은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맥토미니는 어느새 나폴리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으로 자리잡게 됐죠. 이적 후 10월에 있었던 코모와의 경기에서 25초 만에 터뜨린 선제골을 시작으로 그의 세리에 정복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 시즌의 나폴리는 특히나 한 골차 승부가 많았는데 맥토미니는 그런 중요한 순간마다 골과 어시스트로 승리를 이끌고 있었죠. 적응이란 단어조차 필요 없을 만큼 이미 그의 이름은 나폴리에서 가장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리그 우승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던 2025년 4월, 그 한 달 동안의 세리아는 맥토미니의 세상이었습니다. 엠폴리전에선 멀티골을, 이어지는 몬차전에선 선제 결승골을 터뜨리며 우승 레이스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죠. 그리고 다음 경기였던 토리노전이야말로 그에게 있어, 그리고 클럽에 있어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나폴리는 인테르와 똑같이 21승 8무 4패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골득실에 밀려 2위에 위치해 있었죠. 하지만 이어지는 다음 경기에서 인테르가 미끄러진 반면 이번에도 맥토미니는 멀티골을 장렬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그 두 골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클럽을 단독 선두로 끌어올렸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전역의 모든 관심은 단 하나, 바로 스쿠데토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날은 리그 마지막 라운드로 리그 우승의 향방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단 한 경기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만큼 이 중요한 경기에서 맥토미니의 클러치 본능은 또 한 번 깨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정말로 그날의 포문을 연 건 맥토미니의 바이시클 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방으로 모든 게 증명됐죠. 세리아는 그에게 완벽히 어울리는 리그였고, 콘테는 맥토미니에게 완벽하고, 맥토미니는 콘테에게 완벽한 궁합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90분이 지나고 경기 종료를 알리는 심판 휘슬이 울리자 나폴리는 구단 역사상 4번째 스쿠데토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죠. 더 나아가 맥토미니는 세리아 MVP로 선정되며 데뷔 시즌의 이탈리아 무대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나폴리의 역사 속에서 성공의 순간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그리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팬들은 그들의 영웅을 더욱 열광적으로 숭배하곤 하죠. 그리고 지금 새롭게 등장한 스코틀랜드의 영웅은 이 도시에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죠. 몇 년 후엔 그가 나폴리의 레전드로 불릴지.